Hello everyone.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영단기 토익 스피킹 실전 모의고사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3년 동안 살다 오신, 5년 동안 살다 오신 이런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학생만 하시는 책이 아니고요. 영어랑 많이 친하지 않으신 학생들도 이 각 파트들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기본 테크닉부터 해서 실전 모의고사부터 해서 해설까지 여러분들한테 기본부터 실전까지 끝까지 만점 나오실 수 있을 때까지 챙겨드리는 그런 all steps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선 책의 앞부분을 보시면 책의 특장점 및 시험 소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책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시험 전 10분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각 파트에 굉장히 중요 요소들 그리고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짚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실전책이니까 모의고사 엄선된 질문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10세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10세트를 보시고 나시면 저랑 같이 이 시험은 이렇게 해야지 만점이 나왔겠죠? 등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거 아마 진짜 너무나 궁금해 하셔야만 마땅한 그런 부분인데요. 응급 처방 답변 이거 뭔가 말만 들어도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응급 처방 답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트로 부분 그리고 각 파트 설명 부분 제일 중요한 테크닉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10회 그에 따른 해설 그리고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구성에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뭐 책 쓴 사람이 누구나 구성에 신경 안 썼겠느냐마는 저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오늘 책의 특장점 및 시험 소개 이게 책의 앞부분에 가장 앞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이렇게 다 보면은 책의 특장점이 제가 페이지 넘버까지 여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느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책의 특장점 및 시험 소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특장점, 시험 진행 방식, 시험 소개, 그리고 신유형 소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Excuse me. 책의 특장점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잠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페이지 3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실전책이니까 온라인 시험을 실제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엄선됐다는 점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엄선되는지 이 굉장히 디테일한 절차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엄선됐다고 하기에는 뭐 reliability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실제로 보실 건데 얼마나 이 책에서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 많이 겹칠 것이냐 이런 거를 보시면 우선 이 책이 굉장히 실전 시험이랑 흡사하구나 이런 거를 실제 시험 보시면 느끼실 거고요. 어떻게 엄선이 되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시험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치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반복할 수 있는 모범 답변 MP3 그 음원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 만점 답안은 많이 들어보고 내가 그 만점 답변을 또 들어본 대로 말해보고 이런 연습도 굉장히 우리의 스피킹을 improve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들으실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진행 방식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책
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스텝 바이 스텝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 편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혼자서 take your time 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시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랑 아주 친하지 않으신 분들, 토익 스피킹이랑 아주 친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소개를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잠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토익 스피킹은 어떤 시험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컴퓨터로 응시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헤드셋을 이렇게 끼고 마이크가 여기로 나오면 이 마이크에다가 물어보아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녹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음이 ETS로 보내져서 채점이 된 후에 채점 결과가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래요. 6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11개의 문항이 출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파트는 6개 그리고 11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개의 질문이면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가 딸랑 11개가 나옵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이 시험은 이런 시험이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한국말로 그런 오리엔테이션 타임이 25분에서 30분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은 15분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 20분. 실제 시험은 굉장히 짧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보여주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mentally stressful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진짜 토익 스피킹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도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구성 및 레벨별 점수가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봐보세요. 무슨 레벨 받아야지 무슨 점수고 이런 것들이 6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8 만점이에요. 레벨 8은 190점, 200점. 레벨 7은 170, 160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죠. 제가 지금 말로 하니까 오히려 더 정신 없으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그 표를 보시면서 130, 140, 150은 레벨 6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점수가 나오면 이 레벨이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신유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책의 특장점, 진행 방식, 시험 소개, 신유형 소개까지가 이제 요 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마지막 신유형 소개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 책의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 유형과 신유형 6개 파트 중에 11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로 추가가 된 파트는 Part 3, 6개 파트 중에 3번째 파트 그리고 Part 5 6개 파트 중에 5번째 파트. Part 3에는 Question 4, 5, and 6 4, 5, 6번 질문이 들어가 있고요. Question 10 Part 5 5번째 파트에는 Question 10 10번째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art 3 4, 5, 6 그리고 Part 5의 10번 문항이 신유형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 이거 잘 알아두시고 신유형이랑 기존 유형이랑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차이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실전 교재로 통해서 완벽하게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전 교재 한 권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면 신유형 별거 아니구나. 토익 스피킹이 뭐 그렇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케이. 난이도와 채점 기준은 신유형이 추가가 되고 나서도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Part 3와 Part 5의 신유형은 기존 유형과 문제로 구성된 그 상황이 조금 다르대요. 상황이 다르고 문제 자체나 이런 거는 큰 변화가 없어요. 상황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아니고 그 유형 그대로인데 상황만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몇 개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몇 개의 추가 템플릿 표현만 숙지한다면 유형에 별 상관없이 만점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 몇 개의 추가 템플릿을 누가 드리겠어요? 제가 드리겠죠. 만점짜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형, 신유형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지금 우리 Part 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Part 3 기존 유형은요 설문조사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설문조사 중입니다.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응해 주시겠어요? 하고 4, 5, 6번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신유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니? 봤더니 보이시죠? 지인과의 대화 상황이래요. 그래서 4, 5, 6번 문제 나오는 건 똑같은데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야 안녕 막 이러면서 친구예요 친구 나 너네 동네에 다음 주에 놀러 갈 건데 너네 동네에 있는 식당들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어. 이렇게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4, 5, 6번 대답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채점되는 이런 크라이테리아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Part 5 같은 경우는요. 기존 유형 어떻게 진행이 되니? 봤더니 우리가 듣기를 해야 되잖아요. 듣기를 하는데 한 화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한테 남긴 전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 메시지를 듣고 30초 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단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기존 유형이었다면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신유형은요. 시험 보는 내가 이 회의하는 상황에 직접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하는 상황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안건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자, 회의가 지금 끝나가니까 조금 있다가 다 생각해보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 가서 나한테 이따가 전화해 생각해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의의 대화를 통해서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회의 진행자에게 전화를 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상황의 차이점 아시겠죠? 기존 유형은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거고요. 신유형은 그 사람을 회의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유형도 기존 유형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간단하게 책의 특장점 및 시험 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우선 시험 전 10분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는요. 이제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앞으로 저랑 천천히 같이 디테일하게 요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시험 전 10분 핵심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모든 파트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Part 1부터 Part 6 중에 Part 3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이 10분 핵심 포인트는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Part 1부터 Part 6까지 가장 기본이 되고 만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것이나 오늘은 우리 잠깐 Part 3를 예로 들어서 한 개만 얘기를 하자면 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전날 어저께죠. 어저께 나온 시험을 살짝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시험 질문을 보시면서 나 저 시험 봤는데 아마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시험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에 한두 번 나오는 시험이 아닌 거죠. 자, Where did you go on your last vacation? Where did you go on your last vacation?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나는 진짜 만점 받아야 돼 이러시는 분들 나는 레벨 7은 죽어도 넘게 받아야 돼 이러시는 분들 특히 해외에서 뭐 이렇게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을 보내셨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가끔 가다가 조금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답변을 15초 동안 하셔야 되는데요. 이 1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보다 정말 안 좋은 점수가 나오는 답변의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주저리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잘 안 친하시는 분들은 나는 실전 공부는 지금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토익 스피킹은 내가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영어랑 많이 안 친하신 분들도 열심히 이런 토익 스피킹에서 원하는 ETS에서 원하는 답변의 유형을 공부를 하시면 어려운 시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주저리 하는 거는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Where did you go on your last vacation? 15초의 시간 동안 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You know, last vacation I had was when was it? It was I think last December. Last December I had a 3-day vacation and
I went to China with my best friend. It was really fun while we were in China. 삐 이런 식으로 이제 15초가 끝나게 되면 채점자들이 들으면서 어머 너 발음 너무 좋아. 어머 너 영어 너무 잘해.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스피치가 지저분하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를 조금 잘하시는 분들도 영어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테크닉을 쳐줘야지 ETS에서 점수 주기를 좋아하냐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On my last vacation 시험 문제가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잘 가지고 내려오셔서 On my last vacation 어디를 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did하고 go하고 합쳐지면 went 된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테크닉, 말씀드리고 있는 이 테크닉이 어렵지 않고 저런 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점 테크닉이라는 것. 자, 만점 테크닉은 별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수 잘 받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부터 실전 문제까지 얘를 어떻게 끌어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 제가 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anyways, 자, 여러분도 이거 보시니까 뭐 할만하지 않겠어요? I went가 나와야 돼. I went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런 거는 to 어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만점 답안 쉽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저런 기본적인 거 배우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On my last vacation, I went to China. I had a great time. 이 정도만 해줘도 발음이 좋으니까 만점이 금방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테크닉, 토익 스피킹 ETS에서 제일 나는 이걸 원해. 이걸 주면 점수를 줄게 하는 이런 테크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모의고사 10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이랑 동일하게 Part 1부터 Part 6까지 이 최고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제가 실전 책의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모의고사 10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토익 스피킹 시험은요 워낙에 자주 있는 거 아시죠? 자주 있어서 이번 주만 해도요 토요일 날 시험이 11시 반에 한 개가 있었고 일요일에는 시험이 9시 반에 아침에 하나 1시 반에 오후에 하나 이렇게 있고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 시험은 토익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시험이 자주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구구절절합니다. 아마 제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 안 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모의고사 10회는 이 10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드릴 때에도 철저한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험 이거 나왔대, 저번 주 시험 이거 나왔대 이렇게 드리면 난리 나요. 학생들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통계를 내야 되는데 이 통계란 어떤 것이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토익 스피킹 신유형 첫 실행이 언제 되었었냐 5월 3일 날 첫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이후에 총 시험이 11개가 있었어요. 5월에는. 제가 지금 5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5월 한참 지났는데 물론 제가 5월에도 하고 6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8월에도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5월이 신유형이 처음 실행된 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5월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5월을 좀 이렇게 신유형이 처음 나왔으니까 그거를 그냥 metaphor처럼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11개의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로 많지 않았어요. 5월에는. 5월 2일 시험은 신유형이 시작하기 전 시험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5월 3일부터 11개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신유형은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5월 3일 시험에 Part 3는 신유형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기존 유형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5월 3일 시험에 Part 5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17일 시험에 Part 3가 9시 반에 한 번 나오고 5월 17일 시험에 1시 반에 Part 5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완전 사람들이 토익 스피킹에 특히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난리가 났었어요. 막 신유형 나온데 막 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 막 이런 거를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자 나온 거를 보니까
막 거의 안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신유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셔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 유형 공부도 평소 때처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유형도 나오고 기존 유형도 나오는데 그래도 5월에 많이 나온 겁니다. 6월에는 한 번, 그죠? 7월에도 거의 안 나오고 뭐 거의 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뜸하게 나오는 이 신유형도 귀찮지만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신유형 문제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챙겨드렸고요. 기존 유형 공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 실전 문제들이 만들어졌냐고. 자, 5월 시험 11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실전 문제집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2015년을 쫙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험 문제들을 저희는 다 통계를 내야 돼요. 모든 시험 문제라는 건 1월에 시험 몇십 개, 2월에 몇십 개, 3월에 몇십 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이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 앞에서 다 하자면 오늘 밤 새야 되거든요. 이 촬영하면서.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Part 6 그리고 2015 5월 신유형이 처음 추가된 달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거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Part 6를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니? 봤더니 Part 6, Question 11, 토익 스피킹의 가장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이거 지금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Anyways, 자, Part 6에서 무언가의 장점, 무언가의 단점을 물어보는 시험이 11개의 시험 있었다 그랬잖아요. 총 11개의 시험 중에서 3회가 장단점 물어보는 시험이었어요. 자, A가 좋아, B가 좋아? A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B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당신은 A를 선호하십니까? B를 선호하십니까? 이런 종류의 양자택일 문제가 4회가 나왔대요. 자, 동의, 비동의 문제가 2회가 나오고 3 options 3개 옵션을 주면서 당신은 취업을 할 때 요거 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봉, 회사 위치, 직장 상사의 뭐 성향 이런 식으로 3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2회가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11회 맞죠? 7, 9, 11. 자, 그러면 이거의 내용이 있겠죠. 시험의 내용.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따로 통계를 내야 됩니다. 우선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통계를 내야 돼요.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얘 3회, 4회, 2회, 2회 이거 11개의 시험 중에 얘네 아닌 거 이거 아닌 문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문법도. 근데 이거 아닌 거는 아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의 유형이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 이 60초짜리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60분짜리 스피치에 있어서 첫 문장이 있고 마지막 문장이 있겠죠.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만드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단점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면 내용이 뭐가 나오건 간에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만드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양자택일 질문이 나오면 내용이 뭐건 간에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사과가 좋아, 오렌지가 좋아, 뭐건 간에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만드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1000개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통계를 내서 나오는 애들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런 애들을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만드는 방법을 빠삭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질문 유형 말고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것인데 내용을 봤더니 직장, 직종, career 이런 것들이 있죠. 다 회사 관련이야. 회사 관련 그죠? 이 회사 관련이 11회의 시험 중에 10회래요. 10회. 난리 났죠. 10회가 회사 관련. 야, 그러면 요새는 대세가 회사다. 뭐 요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회는 뭐죠? 봤더니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 속보를 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에 동의하십니까? 비동의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 흔한 질문이 아니에요. 1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은 이제 다음 달 6월 달에 나오는지 기다리고 봤다가 6월 달에 안 나왔죠. 7월 달에 나오는지 기다리고 봤다가 안 나왔죠. 자, 그렇게 3개월 정도 안 나오게 되면 이게 없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또 그대로의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제 출제율 1위, 출제율 2위, 출제율 3위, 출제율 4위 이런 순서대로 모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다 보고 가실 건데 그런 통계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자, 직장 관련, 회사 관련 이게 요새 대세다. 그러면 우리 책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의고사를 넣겠죠. 얘 관련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애들은 또 이제 또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확률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우리 책에서 다 보실 거고요. 그러면 이 질문들만 보면 뭐예요? 그죠? 답변을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이런 게 통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 관련 문제가 막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장을 알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한 문장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밑줄 이것이 있는 사람은 can overcome obstacles. overcome obstacles 하면 뭐예요? obstacles 하면 장애물 이런 거거든요. overcome 하면 극복하다 이죠. 그래서 밑줄이 있는 사람은 overcome obstacles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조금 더 효율적으로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이거 의미가 약간 비슷한데 시험 그 대본 자체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단어를 드린 거예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대요. 누가? 이 밑줄이 있는 사람은 자, 직장 관련, 회사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쓰실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직장 관련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제일 높은 연봉, 우리 집에서 얼마나 먼지, 집부터의 거리, 그리고 benefits,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세 줄이 나올 때도 있고 두 줄이 나올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양자택일이 나올 때도 있고 3 옵션이 나올 때도 있는데 뭐 두 개가 나오건 간에 세 개가 나오건 간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이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직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격적인 요소는 뭡니까? 뭐 이렇게 다 직장 문제 그죠? 그럼 얘가 성격적으로 가져야 되는 요소 두 개가 나왔으면 뭐가 나오겠죠? 뭐 communication skills, leadership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왔으면 communication skills, leadership 하고 여기는 뭐 dedication 이런 게 나온다든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기타 등등 punctuality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직장 관련이라고 그죠? 직업 관련 회사 내에서 뭐 회사 내에서의 성향 내가 어떤 성과를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관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밑줄들이 대부분이 다 칭찬이에요. 칭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거 칭찬이죠. 좋은 장점이죠. 칭찬이라기보다 장점이죠. 장점. 그리고 leadership이 있는 거 이거 장점 아니겠어요? 그죠? punctuality가 있는 거 그래서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장점이겠죠. dedication 사람이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장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100점 100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사람은 문제점이 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막 되게 열심히 하는 데디케이션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뭐 나왔어요? punctuality, 시간 잘 지키는 사람 있죠? 뭐든지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은 조금 더 문제점이 생겼을 때 수월하게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을 공격을 해서 만점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게 제가 철저하게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40페이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래요. 지금 여기에 이 답안이요. 진짜 예쁜 버전으로 14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참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해설을 하면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멘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모범 답변 및 해석. 이것도 저랑 같이 해볼 거고 응급 처방 답변 이것도 저랑 같이 해볼 건데요. 우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빠르게 이런 요소들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 부분 있죠. 책의 특장점 및 시험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설명이 끝났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찝어드릴게요. 시험 전 10분 핵심 포인트 이거 저랑 같이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10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10회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저랑 같이 할 거는 율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저랑 같이 모범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뭐 같이 들어도 보고 이런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응용되어 돌려쓰기 할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해설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블랭크가 됐을 때 그럴 때 응급 처방 답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앞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아자아자 해야 되는 건 시험 전 10분 핵심 포인트 모범 답변 및 해석 그리고 응급 처방 답변 여기까지 저랑 앞으로 잘 하나하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본 스킬부터 실전 문제까지 그리고 완벽한 해설까지 이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 저랑 같이 잘 하시면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 만점 It is not impossible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좋은 자료 챙겨드리고 그리고 좋은 문장 만들어드리고 이런 거는 저를 믿으시고 제가 빵빵하게 잘 챙겨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토익 스피킹 레벨 8 받는 그날까지 우리 책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guys, I will see you guys soon. Thank you very much.